됐어요? 네. 네.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성열곡입니다. 송열국 의원님, 네. 이번에 TV 출연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네. 이미 해도 되나요? 네? 네, 뭐 TV 출연해서 네. 편안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쑥스러움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는 딱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면 좋으면 하는데요. 그런 쪽에 나가면 좀 대담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요? 네. 여자 앵커가 이쁘다던데. 이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뭐 부인 안 하겠습니다. 야, 이 녹화되니까 여자친구분도 보십니다. 아, 잘라주세요. 아, 그거 안 돼요. 자, 그나저나, 자, 오늘 주식시장이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시작했다가 줄줄 흘렀어요.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지만 우리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보고 있습니다. 예. 송열국 의원이 봤을 때 오늘 왜 이렇게 김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뭐 2100 간다 올라간다 하다가 또 며칠 전에 또 유가 급등해서 앞으로 지수 불안하다. 근데 보시면 오늘 이틀 만에 6일 동안 조정받은 포부터 바꾸면서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샀다가 또 다시 대파는 그 흐름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개인적으로 오늘 밀린 거는 지난 6일 동안 조정을 이틀 만에 메꾸려는 모습이 조금 상승폭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수급상 개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좀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보면은 네. 시장이 꼭 올라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시장이 꼭 올라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추세일 때는. 네네. 지금 요즘 기저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고 개인은 오히려 좀 팔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이 팔아서 올라가는 건 불변의 진리 아닌가요? 그 주식시장이 그동안 이어져 오면서 개인들이 왕창 사서 왕창 오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현재 수급 상황만으로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꾸준한 수급 들어오고 있고 유럽 위기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데 변수는 제가 보기엔 기간, 좀 투신 쪽이 조금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신권이 체력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요즘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위기 오고 그 이후로 뭐 주식 관련 펀드 판매가 3분의 1로 줄었다. 시황은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펀드에 대한 조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보면 고객 예탁금 요즘 20조 원 된다며요. 네네. 네. 별로 혹시 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해보겠다. 그러니까 믿어봤는데 한번 당하고 나니까 아 이거 아무리 지수 올라도 떨어지면 대책이 없구나 이런 조금 심리가 가동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열국 위원님 믿는데. 전 믿으셔도 되죠. 네. 네, 여튼간에 펀드로 자금 유입이 오기 전까지는 이 투신권은 뭐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얘네가 이제 변수예요. 얘네가 그렇죠. 주포죠, 주포. 네네. 이게 작은 그림에서 보면은 그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이게 또 어떤 삐딱선 있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작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외국 애들이 이 큰 자금으로 작전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몇몇 분은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런데 그거는 썰이고 근데 그나저나 중요한 건 외국인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서 네. 이렇게 사들일까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작전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1, 2월, 3월까지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매수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이미 그 가격이 그 매수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한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네, 매도한 만큼의 들어왔는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너무 급하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는 거 아닌가. 근데 따지고 보면 사는 업종, 사는 기업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사신다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 오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약간은 조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일까요? 아니면은
최근 보면은 중소형주들, 네네. 소위 얘기하는 자산주, 네네. 또 우리 퀀트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두 달 동안 많이 갔었는데 네.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을 잘 안 건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 종목만 사고 뭐 사는데 결론은 순환매 장세입니다. 순환매 장세인데 여러분들이 뭐 조선 좋다 따라가시고 뭐 자동차 좋다 따라가시고 뭐 건대 좋다 그런 매매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매매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 그러니까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면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기업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이거는 운이 아니라 실력인데 그러니까 물론 지수는 현재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 힘에서 오르고 있는데 개인분들 투자가 외국인들 수급 좋은 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 힘든 장세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 오른 뒤에 이제 네, 네, 뒷설거지하는 네, 그런 신익이 되니까 나중 되면 펀드가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지금 네, 한참 팔다가 네, 네, 나중에 뭐 종합평가지수 2,500, 3,000 갔으면 좋은데 여튼 그때 되면은 뒤늦게 사람들이 펀드로 막 밀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분 특성이 지금 야금야금 오르네. 이거 약간 부담 되시죠?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번 불기는 막 솟고 뭐 뉴스에 지수 폭등한다, 뭐 기업 실적 좋다 그런 뉴스가 뻥뻥 터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들으실 때마다 진짜 지수가 올라가나 보다. 그럴 때 여러분들 펀드를 가입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다.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뉴스나 아니면 너무 뭐 주위에 들리는 소식에 이끌어다니기보다는 약간 좀 중심 있는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 있는 투자. 네. 사람은 본능에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망하죠. 뭐. 상한가 간 네네. 종목 있으면 한 네네. 번 더 보게 되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마치 없는. 이제 송혈국 의원이 길 가다가 혹시 방송국이나 뭐 이런 데 네네. 일하시는 네네. 분들한테 눈이 가는 것처럼 예. 그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네.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자, 어쨌거나 최근에 뭐 많이 뜨고 있는 거는 뭐 신기하게도 코스닥주들 그리고 거래소에서 중소형주들 많이 네네. 가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네. 27일 빼고는 뭐 거의 매일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잡주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코스닥 지수 계속 갈까요? 지금 지수 자체로 보면 이게 550포인트 과거에 2000년대에는 네네. 이게 여기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수가 이제 예전에 한번 10배로 뻥 하고 수치를 바꿨었거든요. 네네. 우선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보실 게 그러니까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님 정부가 태어날 그 대선 시기쯤에 코스닥 지수는 한번 뻥 튀겨줬습니다. 그 이후에 급락 이후에 한 4년 동안 지금 550에 막혀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테마주 같은 거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야금야금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각종 그 테마주들 있죠. 그 테마주들의 상승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우선은 코스닥이 오른다고 실적주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테마주나 좀 잡주 같은 게 오를 수 있는 거라서 코스닥 지수 오른다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 투자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잡주 네네. 소위 얘기하는 좀 민감한 사항이지만 네네. 테마주란 게 형성이 될 때는 네네. 그 고객 예탁금이 한 뭐 거의 뭐 20조 원 육박할 때 그런 네네. 일이 생긴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 이 고객 예탁금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될까요? 우선은 예전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감소하다가 또 2012년도부터 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틀린 부분이 그러니까 우선 테마주만 놓고 보면은 약간 금감원 쪽에서 최근부터 한 작년 말부터죠. 조금 제지하는 흐름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조금 들어가시려고 하다가도 약간은 겁먹으시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고객 예탁금이 좀 그런 쪽에 치쳐서
갑자기 또 증가하는 현재 부분으로도 충분히 저게 음. 보기에는 증가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증가해야지. 증가하면 좋죠. 네.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시중에 네네. 그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원인이 최근 얘기 들어보면은 뭐 어려운 얘기예요. 유럽의 LTRO, 네네. 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네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글로벌 유동성이 넘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감을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뭐 글로벌 경제 지표, 특히 미국 경제 지표 좋다. 그다음에 뭐 유럽 쪽에서 좀 해결되는 느낌이 나오면서 돈이 쓸어 몰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뉴스나 물론 그거 좀 챙겨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쪽 부분보다는 현재 코스피 차트 형태만 보시면 이미 글로벌 증시가 회복돼 있구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한 달 전,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과연 뭐 1800 지지 받을까? 1700 갈까? 그 시점에서 이미 코스피 차트가 정배를 만들면서 올라온 흐름. 보통 차트는 주가는 선방은 되죠. 이미 코스피가 상승 분위기를 잡은 상태에서 글로벌 경제 지표 조금 상승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정배를 믿고 조금 갖고 있는 종목들 조금 가져가 보신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네.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네네. 자, 어쨌든 글로벌 유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미국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13,000 그 신고가 부근에서 한 3일 정도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약간 튕겨져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다우존스 주봉상으로도 약간 상승세 가다가 십자가 나오면서 다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현재 저희 코스피 지수도 또한 2,050선 조금 전고점 부근에서 좀 막혀서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조정은 받을 거예요. 뭐 다음 주든 어쨌든 상승하면서 조정은 필수죠. 하지만 이 조정이 급락으로 이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급락은 아니고 조금 한 다음 주나 3월 초까지는 약간 조정받는 흐름이 나와도 그거는 당연한 순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이 나와도 두려울 게 없다. 네, 그렇죠. 예. 아유, 성열국 위원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네, 자, 오늘 뭐 우리 첫 녹화예요. 네, 네, 예. 참 떨리지 않고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잘하시네요. 우리 2회 녹화는 언제 하죠? 이거, 예, 다음 네. 주라고 하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쌀집 아저씨가 답변이 네. 좀 늦어요.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녹화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뵙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저 이성수 그리고 성열 위원 네. 어떻게 투자가 가지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